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공화국 미투 스페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세상을 등진 단역 배우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함께 취재하고 계신 진실탐사그룹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이명선 기자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단역 배우 두 자매 자살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 2004년도에 첫 번째 그 따님께서 동생의 소개로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04년 하반기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단역 배우 기획사에 있는 12명의 남자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추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의사에게 사실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나서 2004년 12월에 어머님이 대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사는 진행됐거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관들이 성폭력 2차 피해를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그려와라. 그리고 혹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대지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라, 근거를 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이 수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많은 상처를 받아서 결국에 2009년도 8월에 이 첫째 따님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따님은 그 후로 6일 뒤에 이 언니를 단역 배우 기획사에 소개시켜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에 따라 죽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달 뒤에 또다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18년, 그러니까 총 10년이 넘는 1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2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고 현재 지난달부터 경찰청 TF가 마련이 돼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딸들이 그 단역 배우를 시작하게 된 게 2004년이었죠? 2004년도에 네. 아주 그 살인적인 무더위 날 네. 가득했습니다. 네. 그 4년도에 2004년도에 이제 큰애는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을 밟을 적인데 논문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할 적에 방학 기간이고 작은 애는 그때 당시 거의 방송 활동을 많이 한 그 방송 활동이 이제 백댄스 뭐 표지 모델 뭐 둘째 딸이 네, 표지 모델 아니면 방송국 뭐 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이제 언니하고는 조금 일상생활이 약간 다른 성격도 물론 다르지만 약간 다른 그런 이제 그런 아이인데 그 전에도 얘는 작은 애는 그런 데를 가봤던 애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단역 배우 엑스트라 영어로는 이제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나라 이게 알바 제도가 다 돈을 떼먹습니다. 안 줘요. 안 주는데 여기는 후불인데 수입은 작지만 그나마 한 달 후에 다 준다라는 거 해서 얘는 이제 방송국에 뭐 이런저런 하니까 언니 우리 알바나 갈까 심심한데 해서 따라간 곳이 그 죽음의 곳이었어요. 네. 동생은 원래 좀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첫째 딸은 사실 뭐 그렇지는 학교, 않았던 성당, 거죠. 네. 집, 뭐 아주 조용하고 착하고 공부밖에 몰랐던 언니. 그러니까 작은 애는 나이가 4살 차이는 지지만 거의 엄마는 이제 생활전선에서 해야 되니까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어릴 적에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지만 조금 자라서 자매끼리는 작은 애가 또 언니가 절대적인 존재 이래갖고 참 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동생이 이제 권유를 하니까 같이 예. 갔었던 것이고. 갔는데 참 그 애는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작은 애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하동인지 엄청 멀대요. 지방 가서 더우니까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엄마 택시비 줘요 하는 스타일인지 둘째고 네. 큰애는 네. 그냥 말 그대로 묵묵히. 예, 말 그대로 그냥 장학생이니까 또 집에 가면 노니까 거기까지 갔으니 집에 가도 노는데 하면서 그만큼 간 수고 때문에 돈도 받아야 되고 이따 가겠노라고 거기 남았는데 남겨진 자체가 지금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간 거예요. 예. 아, 동생은 먼저 갔고 네. 첫째는 거기 남아 있었던 네.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였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충격이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는 내가 그래 저는 거의 이름을 안 부르고 보물 1호, 보물 2호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는데 네.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아이고 우리 보물 1호 다리 관절염 걸리겠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쟁반을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옛날에는 뭐 어디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칼을 선물을 많이 했어요. 칼 세트. 칼 세트를 이제 선물을 많이 해서 집에 칼이 많았어요. 많은데 칼을 갖다가 쟁반에다 계속 칼질을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 응? 훗날에는 이제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이 그 강간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이제 아는 건데 네. 칼질을 하기는 무섭잖아요. 네. 그래갖고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타올을 깔고 자식인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누구 죽여야 돼, 누구 자니까 우리가 이제 무서우니까 각자 칼을 이제 6개를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야. 옆에서? 무서우니까. 했는데 소리 나니까 잠을 안 자. 첫째로 그렇게 병이 들고 분하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막 지금에 생각하면은 뭐 사고 날까봐. 그래서 얘는 밤을 막 며칠씩 새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졸음이 오잖아요. 막내하고. 네. 그러면 교대로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마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막내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둘이 칼 4자루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는 이 칼을 전부 끝을 이렇게 그냥 내 머리로 엄마의 머리로 네. 끝을 다 이렇게 돌멩이를 해가지고 뭉텅하게 해서 어. 뾰족한 걸로 푹 찌르는 거하고 뭉텅해진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우리가 볼 적에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흰 종이를 여기 계시는 스태프들도 여기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미쳤군, 제대로 미쳤네, 정말 미쳤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네. 이 천정에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안 높아 한옥이니까 네네네.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천장 팍팍 파는데 본인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도청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붙이면 안 붙잖아요. 예. 이 바닥이 정말 눈 오는 것 같아서 네. 본인은 붙였다고 붙이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지. 있으니까. 완전히 눈이에요, 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분이 안 풀리면은 동생을 이제 죽인다고 그래. 코를 뜯는다고 그래. 일단 보이는 게 누구나 이게 코니까 네. 코를 뜯는데 그러면 저는 또 말리잖아요. 말리다 말다 힘에 붙이면은 둘 다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장사면은 어머 제대로 미쳤네 그러잖아요. 네. 자식한테는 제대로 미쳤네 이런 용어는 못 쓰고 나중에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말리다가 너무 지쳐서 우리 애를 막내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대문에는 이렇게 빗장이 있어요. 이렇게 빗장을 걸어놓고 우리 애 보고 나가서 얼른 신고를 하라고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왔을 적에 경찰들 하는 얘기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경찰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가서 절차를 다 밟고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나오는 심정을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연애가 된다고 그래서 참 둘이 막내하고 집으로 경찰차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 심정을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이튿날 또 일주일 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병원을 가가지고 그 폐쇄된 철문 앞에서 그 오후에 철문이 닫힐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울면서 지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되던 날 제가 이제 치킨 좋아하는 치킨하고 콜라 이런 거 사가지고 과일하고 사갖고 막내하고 갔는데 조금 이제 안정이 됐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네. 엄마 나 성폭행 당하고 강간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첫 강간 당한 게 우리 애는 이제 그 남자의 첫 경험이에요. 그렇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왜? 그게 뭐야? 이런 것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멈춘 거예요. 네. 내가. 네. 그렇게 해서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소를 했던 시점에서도 네. 이 일을 철저히 수사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사건이 안 된다. 예.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첫째 딸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건 2차 가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게 그 2차 가해라는 단어는 이거는 아주 훌륭한 단어예요. 네. 살인을 한 거죠. 네. 2차 가해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한테 공손하게 쓰이는 낱말이지 우리 애들한테는 가해라는 말이 아니고 살인한 경찰관이에요. 네. 예. 그때 그 경찰들이 딸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제 전화번호하고 얘네들 이름하고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전화번호를 알고 우리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얘들하고 통화를 해요. 옛날에는 카세트예요. 지금처럼 이거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카세트로 해가지고 집 전화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녹음을 해요. 해서 그걸 했는 녹음을 이제 한 걸 이만큼 보따리 하고 우리 애가 이제 방이 여러 개고 집이 넓으니까 이제 메모지를 가져라고 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네. 이런 걸 제가 지금 같으면 다 내가 복사를 해놨던가 안 가져갔겠지. 변호사한테는 옮겼겠죠. 네. 그래갖고 그것도 테이프도 이따만 한 보따리를 네. 한 보따리하고 이런 걸 이만큼 해가지고 달력에다 한 거하고 이제 성당에서 온 달력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메모지하고를 갖고 갔어. 딱 이게 그때는 요만한 데에 이렇게 칸막이 요만큼 오는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그 형사들이 쌍욕 육두문자 하는 거 알잖아요. 그때까지만 막 해도 피해자. 성폭력 전담 형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경제팀에서 이 성폭력을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성폭력 전담 네. 팀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갔더니 요즘 같은 뭐 앉으세요 뭐 의자도 빼주고 뭐 네. 아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딱 들어섰는데 그걸 줬더니 이 메모지를 갖고 그때부터 나를 이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되냐고 지금 같은 왜 안 되느냐고 내가 반문하겠죠. 네. 나는 참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이제 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참 많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얼마나 내리쳐가지고 저런 옷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옷걸이에서 타올을 꺼내갖고 지 혼자 난리치면서 혼자 땀에 젖어가지고 그 타올이 다 젖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 털썩 주저앉았어. 앉아서 우니까 또 운다고 재수없다고 또 나가래. 그래갖고 이 가져간 메모지를 왜 그때 내가 또 안 가져왔는지 정신은 뭐 이성을 잃었으니까 안 가져왔겠죠. 그 메모지도 지금 사라졌고 옆에 뭐가 있대. 진술이 있대. 그러니까 그 진술이라는 게 12명의 편지로 써서 보낸 거. 조사도 안 하고 편지로 쓴 거 그거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겠죠. 사건이 안 되고 좋아하는 사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내가 이러고 넋을 놓고 있으니까 본인이 설명을 해. 성인이니까 안 된다고. 성인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에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라 해서 갔어. 오라 해서 이제 변호사하고 갔어요. 변호사하고 갔는데 그런 어떤 예를 들더라고. 뭐 어느 슈퍼마켓에 아가씨 하나가 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뭐 소나기 하나 지나간 것처럼 지금 슈퍼마켓에서 엄마도 오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얼른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얼른 다 잊어버리고 사회에 적응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네. 설득을 하면서 아유 튼튼하게 생겼네. 보통 사람들이 뭐 어디 가면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하루 30명 상대해도 돈 벌고 저축하면서 사는데 막 이래. 그런 건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나가 있으래. 변호사하고 나를. 그러더니 자리를 옮겨가지고 어디 1대1로 되는 그 공간을 가더라고요. 3분 후에 나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3분 지났는데 안 불러. 5분 지났는데 안 불러. 한 5분 막 지나고 7분 안 됐을 적에 내가 그 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벌써 이미 우리 큰애가 막 웃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냥 손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 우리 애 여기 앉아있는데 손을 잡아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인주가 있어.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우리 애는 막 감추고 잡아당기고 있더라고. 고소취소장에 지장을 찍으려고. 이거 친구 죄인지 뭐 고소 취하해라. 할아버지 죄인지 네, 뭐 고소 나는 취소해라. 몰라. 훗날에 우리 애들 죽은 이후에 보니까 뭐 무슨 친구죄고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데 그때는 친구죄고 뭐 고소는 내가 했으니까 우리는 환자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금 같은 그걸 내가 쑤시 넣던가 변호사한테 넘겨줬지. 했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취하하는 거야. 찢었어요. 찢고 우리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우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변호사 차 타고 집으로 온 게 이제 그 다음 2번째 만남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내가 계속 진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첫째 따님을 밀실에 데려가서 네. 고소취소장을 이렇게 네. 지장을 찍도록 네. 종용을 한 거죠. 네. 그 사이에 어머님하고 변호사님이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예. 두 따님에게만 어떻게든 고소 취소장을 받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 사건 이후에 너무 분노해서 진정서를 쓰게 됩니다. 네. 네, 검찰총장하고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사회생활을 할 나이다.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해라. 그다음에 남자하고 자면 병이 드냐. 그다음에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가라면 변호사를 사지 않았을 텐데 피의자니까 변호사를 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경찰이 큰딸한테 그런 말을 계속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수사관이 바뀝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총 4번의 수사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됐죠. 예. 그러면서 그 메모장과 그 각종 그 증거 자료들은 그냥 사라지게 사라졌죠. 된 거고 네. 어머님은 이제 복사본을 남겨놓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네, 건 거죠. 네. 그러면 이 사건을 조 씨가 왜 맡았는가를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이한테 그랬더니 전체 영등포 경찰서에서 회의를 했는데 다 회의하잖아요. 어디고 회의를 했는데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야. 해서 조가 맡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 통화 기록하고 이만큼 갖고 간 메모지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어느 날 이 사람이가 오라 해서 제가 가요. 여자입니다. 가면은 어머니 이거 사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유는 알죠? 이거 하도 어머니가 진정을 넣어서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뭐더죠? 해서 쳐드립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말도 나는 그때 당시 뭐 내가 알아요. 학원 사업하면서 애들 가르치는데 뭐 기계적이고 뭔 얘기고 이런 강력한 단어는 몰라요. 근데 기계적으로 해드립니다. 해서 그게 첫 마디야. 첫 마디가 이 사람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질이 시작이 됩니다. 대질. 대질하고 우리 큰애하고 이게 이제 개인으로 또 진술받고 조사받는 거하고 대질하고 병행을 합니다. 왜냐 스트레스.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 네, 그걸 이제 큰딸과 대질이 함께 대질인데 네. 우리 애가 또 그 중간중간 개인 조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왜 병행이 되냐면 대질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폐쇄병동에 입원을 거듭 몇 번을 합니다. 해가지고 몇 번을 계속 입퇴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소견서인지 뭐 진단서인지 한걸 가져가야지 1년 안에 끝나니까 1년 지나면 안 된다 하니 계속 또 진단서를 끊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뭐 3주 입원할 수도 있고 한 달 입원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때까지 또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데 이 병행이 돼요. 개인으로 조사받는 거하고 대질하고 병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과관이죠. 대질하러 가면은 그게 없어요.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고 이제 여기 가해자 있고 입구에 가해자가 있고 저쪽에 이제 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이 기자님이 앉는 자리가 우리 큰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돼.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가해자가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 애 한 대만 물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해.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맞습니까? 우리 큰애 이름을 하면서 무슨 누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확인. 어떤 것도 이쪽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조사를 한다든가 파헤치든가 뭐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하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애한테 물으면 다 들리잖아요. 물으면 여 가해자한테 맞습니까? 누구누구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맥주 한 잔을 먹었는데 그건 이제 훗날에 얘기한 거예요. 생맥주 한 잔을 마신 우리 애들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한 모금 마신 술이 지구가 뱅뱅 돌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뭐 약을 탔을 것이다. 약을 타는데 변호사 얘기는 그 약을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그 마시는 그 약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치매가 온다라고 이제 민사 소송한 변호사 얘기가 이변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얘가 훗날에 정말 조금씩 치매가 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했는데 술이 취했는 줄 알고 이제 어지럽다고 하니까
술 깨고 가자고 한 것이 비디오방이에요. 비디오방에 갔는데 이제 급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그냥 그 순간에 정신을 놓아버린 거지. 우리 애는 정신을 그 순간에 강간당하면서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경찰들이 총 몇 명이었나요? 네 당시에 명이었습니다. 딸을. 네 네 명이었는데 네. 지금 이 문제 형사 뭐 대부분 네. 다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 이모 형사가 성기를 그려봐라. 그다음에 12명을 일일이 대지시킨다거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첫째 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관은 2명인가요? 2명으로 확인된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그분들 말씀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15분 스쳐갔다. 제가 광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이 조영사 하는 얘기가 거기 찾아온 자체가 내가 명예훼손이래요. 내가 어찌 민생의 지팡이를 시민이 찾아갔는데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데 막 찍어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해서 어머님을 예. 찍으셨다고요? 그래서 찍어. 그래서 내가 영정사진을 2개를 들고 팔딱팔딱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딱 가서 그랬어. 옛날에는 내가 돈 받으러 갔기 때문에 아줌마 하고 뭐 별 얘기 다 해도 내가 참았지만 오늘은 나는 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부르고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다. 옛날에 나한테 했던 식으로 똑같한다. 하면서는 영정사진을 들고 이 애들을 네가 다 죽여놓고도 모르냐. 아마 후탄이 나올 거예요. 이규현 스포트라이트에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뛰니까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만 하고 몰른대. 15분 스쳐갔대. 나라를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150시간도 넘었겠지. 나를 일단 모른대.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에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고 대지를 할 적에 모른다. 2번 만난 것밖에 없다. 모른다 해서 우리 애가 아니다. 수도 없이나 강간 당했다. 하니까 이 형사가 그러면 성기를 그려라. 다 들리잖아요. 그럼 성기를 그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 내가 옆에서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A4 용지를 이만큼 주고 자도 줬어요. 주고 크레파스는 나보고 사래. 그러니까 그럼 그려오래. 나는 지금 같으면 아마 그 형사를 죽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참고 검찰에까지만 일단 조 변호사가 검찰에까지만 올리면은 이제 검찰에서는 내 몫이다. 마지막 그 했던 이 형사가 이 공간 개념을 인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를 한 30번을 다그쳐가지고 우리 애가 참 재발된 그 낱말이에요. 공간 개념. 공간 개념에 대해서 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찰이?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감금당해도 거기서 함께 있었다. 예 같이 있었다. 애는 제정신이 아닌데 그리고 공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 당할 적에 왜 못 뛰어나왔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같은 얘기를 한 30번을 얘기를 했어요. 공간 개념.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아예 이걸 노래를 했어요. 엄마 공간 개념 이거 아예 여기에 아예 박혀 있어요. 예, 예. 너무너무 분해서 예. 계속 공간 개념이라고 외치다가 죽었는데 죽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게 형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걸 폭로를 할 때 그리고 또 조사를 받을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게 쉽지 않다. 왜 거기에 같이 있었냐, 왜 함께 했냐, 뭐 이런 식의 조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좀 문제인데 그 형법 297조에 따르면은 강간죄가 적용이 되려면 그 피해자가 한거 불능 상태였다. 이게 약간 그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당시에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못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강간죄가 적용이 돼요. 그게 아니면 암묵적인 동의라고 보고 강간죄 적용이 힘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해결되지 못하는 거는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나는 결론을 지어요. 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죽게 만드는 게 상책이다. 보통 경찰서에 갔다 오거나 검사한테 갔다 오면은 자살하잖아요. 첫째 따님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걸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증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네. 피해자에게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문제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폭로하는 게 많이 대중들한테 익숙해져서 그래도 조사 과정이나 이런 폭로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나 이런 게 달라졌던 것이지 네. 그 당시는 2004년이니까 14년 전이잖아요. 네. 얼마 안 된 얘기죠. 예, 그때 그 14년 전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수사 과정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최근에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어머님 혼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던 이 굉장히 외롭게 혼자 주장하시던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국민청원 재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경찰 재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경찰청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했나요? 네, 그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3월 말에 출범을 해서 어머님과 이제 직접 대면해서 조사한 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고소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종용해서 취소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전부 다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가 경찰 다 쪽에서 폐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흘러서? 네. 아니면 그 그리고 당시 고소 고소 취소가 취소를 했기 되면은 때문에? 네, 그 당시 자료들을 전부 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어쨌든 지금 공소시효도 지났죠. 그리고 자료도 다 폐기가 됐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조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더 진행을 해야 될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힘들 것이다라고 경찰청 처음 그 진술조사를 했을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 사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네. 근데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그 드라마 반장과 네. 또 그 주변 분들이잖아요. 네. 그 업무에서는 지금 배제가 됐다. 네. 뭐 전체가 다 배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배제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거든요. 맞나요? 네. 아닙니다. 그게 또 복잡한 게 이 가족 단위로 이 기획사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어떤 그 가해자 A 씨가 사실상 거기 업무에서 이름은 빠졌다고 하지만 바지 사장처럼 존재하고 그 다른 뭐 동생이라든가 형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대신. 때문에 이게 아주 투명하게 완전히 이 단역 배우 완전히 그 기획사에서- 배제된 네, 거라고 그건 볼 아니다. 수가 없는 거군요. 그냥 네. 그 현장에서 빠졌다. 네. 아, 그리고 공소시효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소시효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밟는 절차예요. 공소시효라는 게 내가 정상적일 적에 내가 법으로 고소를 하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공소시효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세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정상이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졸피뎀 반알만 드셔도 아마 이렇게 건장하신 스태프들도 아마 이틀은 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43알씩 약을 먹던 다 떠나가고 43알씩 의사가 처방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게 살아온 세월이 3년이 넘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내가 민사 청구를 안 했다고 그걸 걸고 넘어지면 우리나라는요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틀렸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공소시효 정상일적에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얘기를 하고 해야지 아픈 사람이 무슨 고소를 합니까? 공소시효도 정상이고 안 아픈 사람은 돼야지 이게 무슨 공소시효 아무 데가다 붙여놓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폭력에 네. 의한 공소시효법은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지금 여론들이 많이 또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리고 더욱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따님께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다시 또 경찰 재조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 첫 번째 조사가 끝나긴 했는데 네. 첫 번째 조사 이후에 지금 네. 현재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는 예정이 없어요. 근데 경찰 쪽에서 지금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범법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어떤 그 처벌이라든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뭐 자꾸 그게 뭐 서류가 없네, 뭐가 없네 하는데 아니에요. 제 쪽의 서류는 다 있어요. 네, 가해자 쪽에 서류가 없다는 거죠. 예. 가해자 쪽, 그러니까 폐기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쪽에는 폐기되기 전에 다 뽑아놔서 저희 쪽에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네. 예, 시청자분들 다 같이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국민청원 20만 명도 넘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더욱이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선 기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취재하시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를 저희 녹화 전에 해주셨는데 왜 경찰 조사에서 이런 건 안 하지? 왜 언론에서 이런 건 취재를 안 할까? 이렇게 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의 어떤 성폭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 본인이 증거다, 증언이다,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피해자분들을 좀 찾아서 좀 단순히 수박 겉핥기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 매뉴얼이 어땠는지 현재는 수사 매뉴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취재가 필요한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도 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머니 혹시 뭐 다른 데서 못했던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과연 경찰이 경찰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문점이고 글쎄요. 총 들은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 썩었습니다. 썩었어.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 어쨌든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이렇게 더 용기 내어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